머슬 성수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저작근 4개에서 템포랄리스 머슬에서 여기 크다랗게 있는 것, 그리고 마세터 머슬, 그리고 메디아, 라테랄 트리고이드 머슬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땡땡 요 3개는 입을 다무는 거, 그리고 라테랄 트리고이드 머슬이 하나만 입을 벌리는 데 쓰여진다고 했는데, 이렇게 보면 좀 불리한 3대1이죠. 3개는 다물고, 그래서 우리가 씹는 힘이 가장 굉장히 큽니다. 오히려 사람의 그 입을 다물고 씹는 힘이 강아지보다 더 힘이 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혹시 개가 물려고 달려들면 선생님들이 먼저 물면 됩니다. 그럼 개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더 세. 3대1이잖아요. 그러면 힘으로 봐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대신에 가만히 있으면 맨디블에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비티 상에 이렇게 벌려진 힘이 있을 거고, 어쨌든 그렇고, 또 다른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가 스프라 인프라 하이어이드 머슬, 목에 있는 근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근육들에 대한 일일이 이름을 다 나열할 필요는 없고요. 이 근육들은 마찬가지로 붙어있는 부위를 딱 갖다 붙인 이름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하이어이드, 위 아래쪽에 있는 근육들이 맨디블 쪽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TMJ 기능할 때 반드시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자, TMJ 근육 중에서 가장 큰 근육이 템포랄리스 머슬입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넓은 부위, 관자놀이에 딱 시작을 해갖고 코로코이드 프로세스 여기 딱 하나 딱 붙지. 넓게 시작해서 좁은 데 들어가고 있잖아요. 굉장히 강력한 근육입니다. 자, 이 근육은 힘을 주게 되면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럼 당연히 입을 다물죠. TMJ 방향은 어떻게 될것 같아요? 입을 다물고 이런 근육 파이버도 있고 비스듬 있는 것도 있고 뒤로 당기는 근육 파이버도 있겠죠. 얘네가 힘을 꽉 주게 되면 입이 다물어지면서 TMJ는 뒤로 이렇게 밀립니다. 근육이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세터 근육 같은 경우는 두 개예요. 딥한 게 있고 슈퍼피셜한 게 있습니다. 딥한 거는 여기 일자로 가 있어요. 위로 이렇게 돼 있고, 슈퍼피셜한 거는 옆으로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힘을 꽉 주게 되면 TMJ를 딱 바짝 붙이면서 약간 앞쪽으로 끌겠죠. 요거 때문에 약간 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랑 얘의 힘을 어느 정도 보완하려고 이렇게 과대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또 이제 숨겨져 있는 거 2가지 근육이 있는데, 라테랄, 메디알, 테리고이드 머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라테랄 테리고이드 머슬은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고 4개 중에서 유일하게 입을 벌리는 거라고 했고, 슈페리어, 인페리어 파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슈페리어 파트는 디스크 앞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입을 벌릴 때 쫙 처음에 잡아 당겨줘야지만 쭉 밀고 나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인페리어 파트는 그 아래쪽 콘다일 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입을 쫙 벌리게 도와주는 겁니다. 얘네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만지기가 어려워요. 아까 뭐 여기로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이게 피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 근육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여기를 통해서 만지려고 그러면 이걸 다물고 하면 안 되고요. 한 1cm가량 벌리고, 구멍이 더 넓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처음 이렇게 쏘면 되고, 메디알 테리고이드 머슬은 안쪽에서 맨디블라 앵글 안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져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메디알 테리고이드 머슬 트리거 포인트입니다. 아마 선생님들이 검사를 해보면 TMJ가 정확하게 딱 가운데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나 같은 경우는 왼쪽에 약간 왼쪽으로 돌아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딱 같이 눌러보면 둘 중에 어떤 한쪽이 더 많이 아픈 쪽이 있을 거예요. 그쪽이 긴장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나 같은 경우는 턱이 왼쪽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이쪽이 더 아파요. 눌러보면 돌아간 쪽 반대쪽이 아픕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역학적으로 보게 되면 콘다일 맨디블라 앵글 안쪽에서 이렇게 있는 거는 이거는 메디알 테리고이드 머슬이고, 바깥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마세터 머슬인 거죠. 어떻게 보면 맨디블을 안팎으로 이렇게 끌어당겨서 이렇게 매달아주고 있는 그런 구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머슬 슬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리고 이제 그 하이어이드 머슬에 대한 거를 아마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하이어이드 머슬, 인프라, 스프라, 하이어이드 머슬이 있는데, 하이어이드 보면 위쪽에 있는 게 스프라고 아래쪽에 있는 게 인프라잖아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아무래도 클라비클 아니면 스트럼 쪽에 붙어 있겠죠. 아니면 스캐플라에 붙어 있습니다. 또
위쪽에 있는 스프라 하이오이드는 맨디블 아니면 스컬 쪽에 붙어 있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D 게스트릭, D는 E란 뜻이고 두께란 뜻이고 게스트로는 배란 뜻이에요. 근육이 두툼한 부위가 두 군데란 뜻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걸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요 근육. 그래서 여기 두툼하고 여기 두툼하잖아요. 그래서 두 개, 한자어로는 이복근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말로 뭔지 모르겠네. 되게 스트링 머슬. 자, 이거는 양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 근육을 굳이 따로 떨어져서 설명하는 이유는 양쪽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 하이오이드 본 이게 대칭적으로 가운데 딱 있기 위해서는 이 근육이 서로 대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해보시면, 자, 지금 해보세요. 자, 하이오이드 머슬을 본을 이렇게 잡아보세요. 요거 잡으면 안 돼요. 요거는 아니에요.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어느 한쪽으로 더 많이 가는 쪽이 있을 겁니다. 나는 왼쪽으로 더 많이 가요. 석이 이렇게 갔기 때문에 죠. 한쪽으로 더 많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옆으로 흔들어 봤지만 이번엔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어느 한쪽이 더 많이 되는 쪽이 있을 겁니다. 그 얘기는 이 둘 중에서 어느 한쪽이 더 팽팽하다는 뜻이겠죠. 이것도 사실은 대칭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TMJ 기능에서는 머슬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이런 근육들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굉장히 많은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자,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근육이 있어요. 자, 허리 한번 펴고 똑바로 한번 앉아보세요. 앉고 이제 턱을 앞으로 내지 말고 살짝 당긴 상태에서 왼쪽으로 최대한 가보고 오른쪽으로 최대한 한번 가보세요. 어느 쪽이 더 많이 가나요? 더 많이 가는 쪽이 있어요. 더 많이 가는 쪽에서 딱 멈춰보세요. 더 이상 갈 때까지 멈추세요. 그리고 딱 멈추고 반대편 어깨를 한번 살짝 올려보세요. 이렇게. 그럼 더 많이 가요. 좀 더 가죠. 갑니다. 자, 스캐폴라를 살짝 이렇게만 올렸는데 불구하고 좀 더 많이 갑니다. 자, 그 중에 하나는 저기 인프라 하이오이드 머슬 중에서 스캐폴라에 붙어있는 근육이 있어요. 그 근육을 살짝 올려주면 여기 덜 팽팽해지니까 더 많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근육이 여기 오모 하이오이드 근육입니다. 오모가 스캐폴라라는 뜻입니다. 스캐폴라에서 하이오이드까지 붙어있는 머슬.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 움직임이라든가 TMJ 움직임에 이런 근육들이 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육 한 개 한 개를 뭐 따지기는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 거는 스프라든 인프라든 하이오이드 주변에 붙어있는 근육도 TMJ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더라. 반대로 얘기하면 TMJ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 쪽에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자, 머슬 네 가지 머슬이 있는데 이거는 이전에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주로 저작근들 4개, 신근근육 4개는 그 3차 신경의 그 운동 파트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TMJ 주요 기능은 이거죠. 이거 마우스 오프닝, 클로징 또는 뭐 책에 따라서는 뭐 맨디블라 엘리베이션, 디프레션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벌리고 이걸 닫고 하는 거. 그리고 이런 움직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를 갈 때 턱을 이렇게 갈잖아요. 밑에 이렇게 하잖아요. 옆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지요. 이거를 책에 좀 다르게 표현하는데 데비에이션이라고 말하는 책도 있고요. 익스커션이라고 말하는 책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움직임을 말하고 또 턱을 앞으로 이렇게 내밀 수 있죠. 내밀고 뒤로 들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미는 거를 이렇게 내미는 거를 프로트루전이라고 하고 뒤로 디미는 거를 리트루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있는데 메인 움직임이 이거죠. 이 벌리는 거죠. 근데 이런 움직임이 안 일어나면 얘도 잘 안 일어납니다. 이런 움직임이 대칭적이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옆으로 돌리는데 한쪽은 이만큼 가는데 한쪽은 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뭐 반대편 쪽이 약간 타이트한 거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건 반드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TMJ를 치료할 때 뭐는 관절 문제, 디스크 문제면 상관은 없는데 사실은 뭐 관절의 문제든 디스크 문제든 사실은 근육의 문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육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오래 가면 관절의 문제, 디스크의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4가지 근육 밸런스를 점검을 좀 모니터를 좀 해봐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TMJ 쪽에 근육 4가지 있었잖아요.
그런 근육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근육들이 어떤지를 봐야 되고 또 TMJ는 뭐 어깨 쪽이랑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서비칼 쪽에 익스텐서랑 플렉서의 밸런스가 어떤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목의 모양이 잘못되면 TMJ 문제 생깁니다. 그 얘기는 TMJ 문제를 치료하기 전에 목 자세를 굉장히 잘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까 하이오이드 본 위 아래쪽에 있었죠. 아래쪽 하이오이드 본 머슬들이 많이 당기게 되면 당연히 턱이 안 다물어져요. 잘 안 부러져요. 당기니까. 그래서 하이오이드 그 뼈 위 아래쪽에 근육에 대한 걸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하이오이드 앞에서 봤을 때 하이오이드 본이 대칭으로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양쪽 아까 디게스트리 머슬에 대한 거를 봐야 그 네 가지 밸런스를 좀 봐야 됩니다. TMJ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밸런스에 대한 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비칼이 좀 스테이블하게 앞뒤로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하이오이드 본에서 위아래에서는 양쪽 각쪽 밸런스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